자영업자 빚 탕감, 여기는 빚더미 된다. 캠코입니다. 여기가. 왜 캠코가 빚더미가 되느냐. 캠코 이름을 우리말로 풀어보면 빚더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캠코가 영어로 앞글자만 딴 약자잖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기업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옛날에 성업공사라고 들어보셨죠? 이 성업공사가 이 캠코고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실 채권들 사서 다시 파는 그런 회사가 캠코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부실 채권 누가 사나요? 캠코가 삽니다. 그러면 캠코의 부실은요? 커지겠죠? 당연히 커질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캠코는 굉장히 우량 공기업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 캠코의 부실 비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4년 동안 캠코의 부채 비율 증가율 앞으로 4년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59.5%포인트가 올라갑니다. 이야, 장난 아니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지. 2023년에 168.6%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는 7조 6,154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매년 팍팍팍팍 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1조 5,300억 원이나. 그렇게 되면 2024년은 20조 5천억 원, 2025년은 죄송합니다. 200.5%고요. 2025년에는 221.2%, 2026년에는 224.9%고요. 2027년에도 안 줄어들어요. 228.1%. 그야말로 캠코가 굉장히 좋은 그런 공기업, 건전 공기업에서 이제는요 재무관리 위험 공기업으로 변합니다. 200%가 넘으면 이제 재무관리 위험 기업으로 낙인이 찍히거든요. 캠코가 아마 그렇게 찍힐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4년 동안 59.5%의 부채가 늘어나니 당연한 것 아닌가 싶어요. 참 늘어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무섭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나 이 지표를 보시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이제 자영업자 빚 탕감하면서 들어가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여러분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새출발 기금이라고 해서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게 도와주는 건데 220만 명에게 30조를 지원합니다. 이게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쭉 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 관련 부실채권을. 그러면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라고 이야기하면요. 이게 캠코가 다 부실채권을 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술채권을 그래도 말입니다. 뭐 30%, 50%, 60% 이렇게라도 받으면 좋은데 아예 못 받는 부실채권이 많다는 거예요. 30조 중에. 그러니까 적자를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문제는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연매출 8천만 원, 이게 800만 원이 아니고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이하 자영업자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55만 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고 있는 빚도 7조 5천억 원이에요. 이것까지 확대가 되면 여러분 이게 결국은 37조 5천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캠코는 더 나빠지겠죠. 더 나빠질 겁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30조만 계산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7조 5천억까지 더 플러스를 시키면 더 심각한 양산으로 갈 겁니다. 참 공기업 부실 심각하죠. 제가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코로나 때 이렇게 통제 방역하면 안 됩니다. 유럽처럼 미국처럼 일본처럼 장사 시간 제한하지 마세요. 뭐 인원은 뭐 좀 줄일 수 있겠죠. 인원은.
그런데 8시까지만 장사해라. 9시까지만 장사해라. 10시까지만 장사해라. 12시까지만 장사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이것은 진짜 잘못한 판단이에요. 최악의 판단입니다. 예. 이게 장사는 마음대로 하고요. 예. 사적 모임도 말입니다. 최소한으로까지 내려가서는 안 돼요. 적어도 말입니다. 뭐 3, 4명은 모일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예. 그런데 최하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사적 모임 금지까지 되니 자영업자 부실은 천정부지로 늘어났을 거고요. 이미 그 전에 말입니다.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죽을 둥 말둥했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단 말 들어보셨죠? 자영업자들 그랬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국밥집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압니다. 예. 제가 2016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주말도 휴일도 명절도 하루에 말입니다. 최대 18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가 사정을 너무 잘 압니다. 예. 최저임금을 워낙 많이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 거기다가 코로나19가 덮치는 바람에 자영업자는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 그야말로 박살난 거예요. 지금 이거 말입니다. 세 발의 피라고 생각합니다. 세 발의 피. 이게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는지 진짜 상상을 못할 거예요. 지금이라도 경제가 좋으면 그나마 벗어날 수 있는 힘이라도 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경제는 지금 진짜 심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 과연 자영업자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 만기 연장 금액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 만기 연장 금액을 떠넘겨서 지금 캠코가 저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더 떠넘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월 말 현재 76조 2천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더 여기다가 부과를 해서 떠넘기면 캠코는 여지없이 박살나겠죠. 실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캠코를 잘 들여다보면요. 캠코는 진짜 건전한 공기업이었어요. 건전한 공기업. 건전한 공기업이잖아요. 2020년 당기순이익이 554억, 2021년 546억, 2022년 608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출발 기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올해는 적자납니다. 81억이 적자예요. 만약에 안 들어왔으면 322억 흑자고요. 예, 내년은 더 많이 적자가 납니다. 593억 원. 2025년은 932억 원. 2026년은 1853억 원. 새 출발 기금을 제외하면요. 24년도 370억. 예, 2025년도 430억. 26년도 558억. 흑자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의 위기가 자영업자를 폭망하게 만들었고 그 폭망한 자영업자 부채를 지금 여기저기가 떠맡고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 말입니다. 완전 부채가 폭발해서 진짜 최악의 상태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제가 이런 지표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어디에도 이런 지표는 안 나올 겁니다. 저는 이런 지표를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상황이 참 열악하죠. 어렵죠. 이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 바닥 경제는 최악이라는 거예요. 물론 캠코는요. 이렇게 새출발기금 자영업자들의 새출발기금이 들어오니까 적자가 많이 나죠. 이거 대비해야 되거든요.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게 대손 충당금입니다.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을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 보시다시피 2023년에는요. 403억 원 정도 돼 있지만 이거 말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2027년까지 거의 1조가 넘는 규모의 대손 충당금을 쌓습니다. 1조가 넘는 대손 충당금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글쎄요.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경제를 이게 활성화시키는 방법 외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윤석열 정부가 경제개혁을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 이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는데 집권 2년이 지나가고 3년 차로 접어듭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개혁의 동력은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나라 경제 어떻게 될까요? 공기업이 이렇게 전부 다 코로나19 때 차고 있던 빚이 더미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것 생각하면요 솔직히 저는 두렵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는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만이 아닐 거예요. 한 번 잘못 대응한 부채는 한꺼번에 몰려서 터질 가능성 저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전개가 될 겁니다. 캔코만 이렇게 빚더미가 된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부채들이 다 이전되는 곳 곳곳이 다 부채 더미가 될 겁니다. 대선 충당금을 쌓는다고 캠코가 부채 비율이 안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점점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가면 나라가 진짜 어려워진다. 이 말씀까지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나라가 어려워지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통제방역. 통제방역이 자영업자를 망쳤고 현장 경제를 망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공기업들이 다 지고 있는 것. 자영업자 빚을 탕감하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글쎄요. 안타깝게 그지없네요. 예.